안녕하십니까. 자연건강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연건강 변원식 원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황제내경과 체질분리법에 대해서, 그리고 체질분리법에 대해서는 양적인 병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 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또한 많은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건강하게 살려면 위장부터 살려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위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장은 양의 병입니다. 음의 병하고 다릅니다. 음의 병은 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췌장이 되겠습니다. 음의 병은 더 무섭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의 병에 암이 오면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양의 병은 고치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의 병, 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양의 병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담낭이 양입니다. 담낭, 소장, 위장, 대장, 방광, 삼초부, 요거는 양의 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양의 병 중에서 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를 살리면, 다시 말하면 식사를 잘 하는 사람은 건강이 좋습니다. 안 그럴까요? 예, 뭐든지 잘 드시는 사람들은 건강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잘 먹고 배설을 잘 하기 때문에 건강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이 나빠가지고 잘 못 먹는 사람은 여러 가지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영양분을 골고루 날려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또 문제가 발생도 되고요. 또 소화가 잘 안 되면 빈혈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쌓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살이 빠졌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오래 사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소식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식을 하는 사람만이 더 많이 먹는 사람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체격에 따라서 우리가 식사량도 다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20대 거의 30대 안에 몸무게가 거의 결정되거든요. 근데 그 몸무게를 예를 들면 30대 때 뭐 1m 80이라고 가정해 보면 80이면 약 한 70, 한 6kg 정도 나가면 정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100을 빼고 9로 곱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한 8, 9, 72, 72kg에서 75, 6kg까지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무게가 유지됐을 때 계속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 몸무게가 유지되면서 그 식사량이 먹던 대로만 먹으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위액이 이제 산성으로 변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방아를 찌거든요, 위에서요. 근데 내려갈 때는 달라요. 우리가 이제 12장과 소장으로 내려갈 때는 그 담즙, 그 쓸개즙에서 이제 나오는 액체가 있어요. 쓸개즙 상당히 쓰거든요. 그거 12장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췌장에서
소화액이 십장으로 같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같이 만나요. 위산액과 같이 만나가지고 섞여져가지고 십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소장에서 소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내려갈 때는 알칼리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알칼리성으로 있게 되면 건강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산성으로 변하면 건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칼리성으로 이제 잘 바뀌어가지고 소장 가가지고 머물다가 대장으로 가가지고 배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식도부터 대장까지가 거의 뭐 키가 큰 사람들은 8m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소장이 6m에서 6.5m, 대장 길이가 1.5m, 그 식도 길이가 뭐 20에서 25cm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긴 터널을 그들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나갈 때 알칼리성으로 변하지 않으면 지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칼리성으로 변해서 흘러 내려갔을 때 이제 대장도 좋아져 가지고 대장도 변 색깔이 노랗게 잘 나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대장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면역력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 대장에는 여러 가지의 그 나쁜 균과 좋은 균이 이제 합쳐서 사는 곳이 대장균이에요. 대장이요. 근데 나쁜 균은 20%, 좋은 균은 80% 이렇게 유지가 되는 사람은 대장이 아주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위장이 좋은 사람은 대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가 튼튼하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피가 있지 않습니까? 피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 고지혈증이 생기잖아요. 고지혈증이 생기면 또 당뇨가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지혈증이 심하면 뇌졸중이 올 수가 있고 심근경색이 올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고 중풍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내 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참 먹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자연식이잖아 거의요. 그 농약이 주지 않는 거, 비료를 주지 않는 그런 농산물들을 섭취했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성인병이라는 걸 없이 살았어요. 그때는 가난하고 배부르게는 먹지 못했지만 성인병으로 그 고통받으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농약과 비료, 또 음식물들이 요즘에는 다 찬 음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냉장고가 나와가지고 냉장고, 냉동고 이런 것들이 찬 음식을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 다음에 햄버거라든지 튀긴 음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런 걸 먹게 되면 고지혈증이 생겨요. 그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아집니다. 콜레스테롤이 200 이하가 돼야 돼. 200 이상이 되면 문제가 생기고요. 그 목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그 동맥 그 힘줄이 있는데 거기에 막히거든요. 양쪽으로 이게 경동맥이 있지 않습니까? 막혀가지고 뇌가 늘 어지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가 음식물을 우리가 소화를 잘 시키면 피가 깨끗하게 만들어지고요. 음식물을 잘 소화가 안 되게 먹게 되면 피가 나빠져요. 위는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위가 약한 사람들은 좀 더부룩하고 가스차고 또 트림하고 이런 사람들은 헬리콥터 박테리아가 침입을 하게 돼요. 세균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위가 좋지 않죠. 그 헬리코박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위암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생비 화생이 위암 전 단계 아니겠습니까? 위궤양, 이게 이제 위암 전 단계인데요. 헬리코박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날 과학자들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 관리를 잘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그런 튀긴 음식이나 빵이나 밀가루 음식이나 그 햄버거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가능하면 적게 드시면서 신선한 과일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과일이나 야채 종류로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료와 농약을 주지 않을 때는 야채가 비타민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요.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야채를 옛날만큼 먹으려면 막 그보다 정말로 뭐 30배, 40배를 먹어야 그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농약 성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잘 식초로 담갔다가 잘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네랄이 없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미네랄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가 하면 바다에 있는 것들이 미네랄이 풍부하거든요. 미역, 다시마, 뭐 멸치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미네랄이 풍부하거든요. 소금을 그냥 사서 먹는 게 아니라 적어도 1년, 2년 있다 간수가 다 빠진 다음에 먹는 소금은 보약과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미네랄을 섭취하지 않으면 위를 고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소화 안 되는 사람들, 시골에서 소화 안 되는 사람들 어떤 것을 많이 해 먹었냐면 무밥을 많이 해 드셨어요. 무밥 아시죠? 생채를 썰어가지고 무밥을 해서 간장에다 이렇게 비벼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무는 알칼리성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요. 무가 어떤 맛이 납니까? 매운맛이 나잖아요. 매운맛은 소화를 잘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고추, 마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양념을 할 때 고추, 마늘이 안 들어가면 뭔가 빠진 듯해서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고추, 마늘 꼭 들어가죠. 지구상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제때 잘 먹으면 좋고요. 예,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라면 너무 자극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매운맛을 이게 조금씩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는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토마토는 이제 라이코펜이 들어있어 가지고 이게 전립선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여자들도 난소나 자궁이 안 좋으신 분들이 토마토가 좋습니다. 토마토는 좀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혈액이 알칼리로 변하기 위해서는 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화액이 하루에 2.4리터 정도 나오는데 위액이 적은 사람들은 늘 갈증이 납니다. 그 갈증이 나가지고 물을 많이 먹게 돼요. 물을 많이 먹게 되면 희석이 되지 않습니까? 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요. 예. 물도 이제 적당히 드시면 좋은데요. 가능하면 이제 깨끗하게 좋은 물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위를 고치면 지방간이 좋아져요. 어떻게 위를 고치는데 지방간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위하고 간하고는 삼극상에 놓여 있거든요. 간은 나무로 비유되어 있고 위는 흙으로 비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가 좋아진다는 건 상징적으로 흙이 좋아진 토질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토질이 생긴다는 것은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무가 잘 자라잖아요. 간이 잘 자라는 거예요. 간이 좋아지는 거예요. 간이 좋아지면 뭐가 나와요? 쓸개즙이 잘 나오니까 소화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위를 고치면 지방간도 나을 수 있다. 위가 좋아지면 B형 간염도 많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형 간염이 바이러스인데요. 그러고 부모로부터 수직 간염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생기고요. 또 피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비형 간염이 생기는데, 위장이 좋은 사람들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위를 튼튼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부터 이제 장까지 미생물이 오늘날 과학자들이 천조까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대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미생물이 살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 목에서부터 위까지 8m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가는 통로를 통해서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잘 하는 것이 위장이 되겠습니다. 예, 위를 튼튼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물과 좋은 산소를 하고 운동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운동, 걷기 운동이라도 꾸준하게 하루에 30분씩이라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운동하지 않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만 산에 가보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젊으면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이가 이제 60 넘어가면 건강이 상당히 나빠지고요.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2분간 얘기하려고 1시간, 2시간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예요? 약만 처방받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위가 좋아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간도 좋아지고 또 당뇨도 좋아집니다. 예. 위가 나쁜 사람들 군것질 하시면 안 됩니다. 군것질 하지 마시고요. 항상 좋은 음식을 드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일도 껍질이 이제 지금 농약 성분이 많이 묻어 있는데 껍질을 깨끗하게 닦아 가지고 과일을 껍질을 같이 가르세요.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껍질에는 떫은 맛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생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껍질을 꼭 그렇게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일의 껍질은 상화라고 이야기해요. 상화는 무엇입니까? 황제내기에 보면 상화는 떫은 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떫은 맛을 제일로 싫어하지 않습니까? 맛이 없으니까. 근데 떫은 맛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체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다람쥐 보세요. 어떤 거 먹습니까? 떫은 거만 먹잖아요. 떫은 거. 예, 도토리, 상수리, 밤 이런 거만 먹잖아요. 근데 지구상에서 제일 부드러운 동물이 뭐예요? 다람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떫은 맛을 많이 먹게 되면 사람도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네. 그리고 이제 배추 같은 것도 가능하면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다 오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나오는 배추를 담아서 드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바닷가에 있는 그 토질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요. 건강에 참으로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위에 들어오면 산성으로 변해서 모든 병균을 원래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야채나 음식물 많이 먹잖아요. 여러 가지로 먹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세균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1차적으로 위산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위산이 이제 풍부하게 나오는 거예요. 산성으로 변합니다. 근데 내려갈 때는 알칼리로 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쓸개즙과 췌장의 인슐린이 합쳐져서 알칼리를 변해서 소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장이 참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장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면은.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병원에 다니다 안 돼가지고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자연건강 병원이 생겼더라고요. 예, 그 약으로 처방하는 병원이 아니고요. 건강식품으로 처방하는 요즘 내과가 많이 생겼어요.
이제 결국 안 되니까 거기 가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예, 자연 건강으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위연동 당반사라는 게 있어요. 위연동 당반사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위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안 움직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위 답답한 거 못 참아요. 더부룩해가지고. 예, 위 당반사. 이것을 한의학으로 말하면 위담적병이라고 그래요. 위담적병. 겉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겉이. 그러니까 위가 부드러워야 되는데 부드럽지 못하니까 딱딱하니까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런 분들은 부드러운 음식을 찾아서 꼭 드시기 바랍니다. 위는 점액질로 되어 있습니다. 한 끼 식사 때 0.8리터가 위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식도 길이가 약 한 25cm 정도 되는데 그 끝에 위가 연결되는 문이 있거든요. 위문이라 그래요. 위문. 예. 그 위문이 이제 식사를 다 하고 나면 거기 닫혀야 그게 맞아요. 근데 그 열리는 사람이 있으면 식도염이 걸립니다. 거기를 딱 닫고서로 위산으로 인해서 음식물을 막 쪼개거든요. 20초에 한 번씩 그 일을 하거든요. 막 쪼갭니다. 20초에 한 번씩. 쪼개가지고 그것이 죽을 만들어가지고 십이장과 소장과 대장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를 자연적으로 고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으로 고치는 게 거의 제가 볼 때는 힘들다고 봐요. 위염 한번 발생되면은 위내시경 뭐 2년에 한 번씩 우리 건강검진 받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검사해보면 나은 사람 없어요. 한국 사람은 특히 위장병을 많이 앓고 있는데 위염 환자가 70%예요. 성인의 70%.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별 증상은 없거든요. 심하지 않는 사람은. 근데 결국에 오래 가다 보면 그것이 위담적병으로 올 확률이 많고요. 또 오래 가다 내보다 보면은 이제 사람이 또 마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지방간으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를 평소에 건강하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위가 그만큼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위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양적인 병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양적인 병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이니까 잘 기억하셔서 좀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